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유한국당 대표 홍준표입니다. 지난 2002년 5월 28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는 남북 대화만 잘 되면 다른 것은 모두 깽판 쳐도 된다는 유명한 어록을 남겼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 딱 그 말을 실천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틀 뒤면 남북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기대를 가진 국민들도 계시겠지만은 걱정과 우려로 지켜보고 계시는 국민들도 많으실 텐데 솔직히 저는 기대보다 걱정이 훨씬 큽니다. 벌써부터 북한은 본질을 벗어난 평화쇼로 국제사회를 또다시 속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발표된 핵미사일 시험 중단 및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선언이 바로 북한의 속임수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정부와 언론들은 마치 핵 폐기 선언인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지만 실상 들여다보면 겉과 속이 전혀 다릅니다. 무엇보다 북한은 기존의 핵무기에 대해서 폐기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 선언이면서 절대로 핵을 폐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에 불과합니다. 미국은 물론 우리나라의 여러 북한 문제 전문가들도 경계와 긴장을 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을 완전히 폐기하지 못한다면 그 어떤 북한 간의 대화, 협상, 약속 선언도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북한이 우리와 국제사회를 수없이 속여왔기 때문입니다. 1991년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 1994년 제네바 합의, 2007년 2.13 합의 등 북한이 단 한 번만이라도 약속을 지킨 적이 있습니까? 가장 가까운 지난 2007년 2.13 합의만 보아도 북한은 2008년 영변 핵시설 냉각탑 폭파 쇼까지 벌였지만 1년도 지나지 않아 2차 핵실험을 감행을 했습니다. 25년이 넘는 동안 3대에 걸쳐 무려 8차례나 속임수 쇼만 벌여왔고 여전히 자신들의 헌법에 핵 보유를 천명하고 있는 북한을 또다시 무작정 믿는다는 것은 바보가 할 짓입니다. 깡패가 칼을 손에 쥐고 있던 주머니에 넣고 있던 나에게 상처를 입힐 위협은 똑같은 것입니다. 청와대가 적극 검토한다고 밝힌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발전 역시 매우 무모하고 위험한 발상이며 전혀 새로운 것도 아닙니다. 종전선언과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은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의 14선언에도 이미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그 이후에도 핵무기와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왔고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과 같은 침략 행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평화라는 말은 듣기에는 그럴듯하지만 국제사회에서의 평화는 사실 매우 위험한 용어입니다. 힘의 균형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 평화이며 그게 아니라면 일방의 철저한 굴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평화체제는 힘의 균형을 오히려 무너뜨려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라는 위태로운 전제 조건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부정하고 있지만 종전이 선언되고 평화협정이 맺어지면 주한미군과 유엔 사령부의 한반도 주둔 근거가 없어집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장사정포로 중무장한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의 균형추 역할을 하고 있는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북한에 굴종하는 것 외에는 전쟁을 막을 방법이 없어집니다. 글로벌 기업과 국제 자본들이 서둘러 우리나라를 빠져나가면서 일자리는 사라지고 우리 경제도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참으로 위험한 도박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북한 김정은 정권은 사실상 고사직전이었습니다. 이번만큼은 반드시 북한 핵무기를 제거시키겠다는 국제사회의 단단한 공조와 제재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 김정은 정권을 다시 살려주고 있는 것이 누구입니까? 수백만이 아사했던 절체절명의 북한을 두 번이나 살려줬던 정권이 김대중 노무현 정권입니다. 그 정권의 뒤를 이어 문재인 정권이 지금 세 번째로 북한 정권의 도우미가 되고 있습니다. 1938년 9월 영국의 체인벌린 수상은 히틀러와의 미넨 회담을 마친 뒤에 여기에 평화를 담아왔다고 선언을 했고, 공항에서 열렬히 환호를 받았지만은 불과 6개월 뒤에 히틀러는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습니다. 위장평화공서에 쏘가 일방적으로 양보했던 결과가 결국 참혹한 사륙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핵을 폐기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에도 이와 다를 것이라고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북한 정권의 호흡기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지금은 국제사회와 촘촘하게 공조하고 강도 높게 압박을 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완전히 폐기시키는 데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그것만이 우리 국민들을 핵인질에서 해방시키고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유일한 길임을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부는 명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신 지도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조금이라도 형편이 나아지신 분이 계십니까? 청년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들어서 최악의 상황이고 정부는 공무원 정원, 추경 타령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급등과 근로시간의 단축 여파로 문을 닫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줄을 잇고 있는데 정부는 변명만 늘어놓고 대책은 없습니다. 좌파 사회주의식 엉터리 부동산 대책으로 강남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고 지방에는 미분양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백년지 대계인 입시 정책까지 좌파 코드로 오락가락하면서 학생과 부모들의 불안만 커져가고 있습니다. 대형 화재를 비롯한 재난사고가 속출하고 있는데 정부의 재난관리 시스템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1년 내내 정치보복과 남북평화쇼에 매달려 국민의 삶은 내팽개치고 좌파 국가사회주의 정책만 밀어붙인 결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이 먼저라고 외쳤지만은 지금까지 오로지 내 사람, 내 이념, 내 코드만 챙겨왔습니다. 국무총리부터 위장 전입 전역에 아들 병력 면제, 그림 강매 의혹까지 받는 사람을 임명했습니다. 외교부 장관은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부동산 투기 의혹에 딸의 이중국적까지 문제가 됐는데도 임명을 강행했고 그 딸은 청문회 때 약속과는 달리 아직도 미국 국적입니다. 국방부 장관은 방산업체에서 고액 자문료를 받았고 음주운전 은폐 의혹까지 제기된 그런 분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은 아들의 학교 배정을 위해 강남에 위장 전입했고 논문 자기 표절, 다운계약서 작성, 부인 특혜 채용 의혹까지 받는 사실상 불공정거래위원장입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챙겨야 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학생 딸에게 시가 8억 원에 달하는 건물을 편법 정려했고 지금도 매달 꼬박꼬박 서민들은 꿈도 못 꿀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대기업 갑질 척결을 부르짖던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은 알고 보면 본인이 갑질의 대명사였습니다.
국회의원 시절 대기업과 공기업들을 그렇게 몰아붙이더니 정작 자신은 산하기관에서 돈을 뜯어서 젊은 여성 인턴 데리고 해외 유람 다니고 후원금을 셀프 기부해 퇴임 후 밥그릇까지 챙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불공정과 갑질의 주역들이 우리 경제를 책임지고 있으니 사회가 공정해질 리가 없고 경제가 살아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과거 표절 시비 때마다 목청 높였던 교육부 총리는 정작 자신의 논문 40%가 표절이나 중복게재에 의혹을 받고 있고 정교조의 말만 들어 학교를 이념 정치판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언론의 공정성을 책임져야 할 방통위원장은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논문 표절, 자녀 미국 국정 등 인사 5대 배제 원칙을 모두 어긴 사람입니다. 이들 대부분이 국회 청문회에서 거부가 됐는데도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청문회 대상이 아닌 자리에는 더욱 심각한 무능력, 무경력, 보훈 인사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약국만 하고 식품 안전 관련 행정 경험이 전무한 인물을 대선 캠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식약처장에 임명했습니다. 그러나 살충제 계란 파동이 터졌을 때 우리나라는 안전하다는 엉뚱한 소리를 할 정도로 식품 안전 업무의 기본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병원만 운영했고 공공의료 분야 경력도 거의 없는 의사를 친문 포럼에 참여한 공로로 국립중앙의료원장에 임명했는데 이 사람 때문에 보건복지부 과장이 날아갔다는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건설의 건자도 모르고 사회적 경력도 거의 없는 노사모 출신을 연봉 2억 원의 전문건설 공제조합 감사로 앉혀놓았는데 드루킹의 원조격인 인터넷 농객이라고도 합니다. 지난 정권 내내 그렇게 코드 인사를 비난하더만 이 정권이야말로 전형적인 내로남불이고 갑질 인사가 아닙니까? 만약 우파 정부에서 이런 인사를 했다면 좌파 세력들은 매일같이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고 나왔을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법부, 검찰, 경찰, 국정원까지 몽땅 좌파 코드 인사로 채웠습니다.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 김명수 대법원장을 임명한 후에 중도 우파 성향의 판사들은 주요 보직에서 모두 밀려났고 좌파 성향 우리법 판사들이 그 자리를 죄다 차지했습니다. 검사도 그만둔 지 1년이 지나야 청와대 근무가 가능한데 우리법연구회 판사 출신, 간사 출신 판사는 사표 내고 이틀 만에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갔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둔 검찰과 경찰은 충성 경쟁을 벌이면서 야당과 우파를 향한 정치 보복의 앞잡이가 현재 되어 있습니다. 소위 적폐청산을 핑계로 국정원까지 사차치 뒤져서 사실상 정보기관의 역할을 못하는 불구로 지금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처럼 행정부와 사법부를 좌파 코드로 장악하고 마음대로 국정을 주무르고 있는 장본인들은 바로 임종석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주사파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좌파에 의한, 좌파를 위한 좌파의 국정이 펼쳐지는 좌파 폭주의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결국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체제로 변혁을 시켜서 좌파 천국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교조, 민노총, 참여연대, 주사파만이 행복한 좌파들의 세상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좌파 폭주가 막 시작된 지금도 이렇게 우리가 먹고 살기가 힘든데 앞으로 계속되면 결국 이 나라는 베네수엘라나 그리스 같이 몰락하고 말 것입니다. 저는 청와대 주사파의 좌파 폭주를 막고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 저와 자유한국당에 주어진 절대적 과제라고 믿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소위 드루킹 사건을 계기로 이 정권의 여론 조작 음모가 이제 백일화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과 주고받은 메시지, 대통령 영부인께서 직접 경인선을 챙기는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허울 좋은 출판사 간문을 걸어놓고 책은 한 권도 찍어내지 않고 하루 종일 댓글 조작과 여론 조작을 했다는데 이게 드루킹 한 사람만의 힘으로 가능한 일이었겠습니까? 이 정권이 얼마나 큰 기여를 했길래, 이 정권에 얼마나 큰 기여를 했길래 일본 대사, 오사카 총영사, 청와대 행정관 자리를 요구하고 국회의원과 청와대 비서관까지 나서서 챙겼겠습니까? 그런데도 검찰과 경찰은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오히려 김경수 의원 변호사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특검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정권은 지금도 좌파 시민단체, 의용언론, 여론조사기관을 총동원해서 국민 여론을 입맛대로 조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들의 여론조작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전국 각지에서 제2, 제3의 너름나무 출판사가 준동할 것입니다. 깨어있는 국민들께서 이를 막아주셔야 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에게 힘을 주시는 것과 여론조작과 좌파 폭주를 일삼는 문재인 정권을 견제하고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길만이 선거에 여러분들이 모두 참여하는 것입니다. 저와 자유한국당은 이 정권이 어떤 정치 공작을 펼치더라도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